수도권 지하철 호선별 개수가 네.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수도권 전철이 620개다라고 우와,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뭐 내년, 올해 지나면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날수록 또 몇십 개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0개 이상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고 계속 그 지하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거미줄처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하철 공사는 네.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선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쪽에만 해도 네. 한 50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서울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하철이 없는 비역세권 지역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수도권 쪽, 서울 쪽의 지하철 개수가 있는데 도대체 역세권의 개념도 사실은 좀 애매해진 거죠. 워낙에 다 그렇죠. 역세권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역세권 매물을 구입해야 되냐. 구입하는 역세권 쪽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세권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자, 일단은 역세권 쪽은 황금성이 좀 뛰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곳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역세권 강조하는 이유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있고 그 주변 지역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는 점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역세권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무 역이나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역 가깝다고 역세권 투자해야 된다고 어서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아무 데나 가서 근처에 집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역세권을 투자하느냐.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역을 이용해서 회사를 출퇴근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기 무슨 뭐 경춘선 쪽에 뭐 이런 의미 없는 지하철역 가서 가깝다고 해서 그게 역세권이 아니고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역세권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호선이나 9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이건 여의도건 뭐 2호선 같은 경우는 도심이건 이렇게 핵심 업무 시설을 지나가는 라인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쵸. 아무 지하철역이나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를 지나쳐 가는 그런 라인들에 그리고 회사 쪽 가까운 쪽에 지하철 역세권을 구입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일단은 쉽게 표현하면 그 회사를 라인을 지나가는 직주 근접성 역세권을 구입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가 형성도 사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네,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역세권에 대해서 이제 투자법을 몇 가지만 이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주 근접형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 투자의 겉뜻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무 역이나 사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뜻을 알자. 그렇죠. 예, 회사를 갈 수 있는 라인을 뽑아라. 하시는 거고 뭐 최근에는 우리가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선과 환승이 됩니다. 가장 황금 노선이고 가장 유동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로 급행이라는 게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급행을 이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겠고 9호선이 한강 이남 쪽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포공항서부터 우리 마곡지구서부터 여의도, 그다음에 네. 동작, 강남, 송파, 저 강동까지 굉장히 라인이 좋죠. 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의도 권역들, 마곡지구, 김포공항 이런 등등등 상당히 많은 핵심 업무 지역을 다 거쳐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9호선 라인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철역보다 2호선이나 9호선 쪽의 가격이 더 비싸죠. 당연하죠. 예, 그거를 미리 파악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뭐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양극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이런 좋은 핵심 라인들은 미리 선점하신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승 역세권 쪽에 이제 유동인구가 더 많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당연히 환승 역세권이게 되면은 뭐 2호선 이용해서 가실 분들도 있고 2호선과 5호선이다. 그럼 또 5호선 이용해서 다른 또 라인을 들어가실 분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의 지하철역 있는 것보다 더블 역세권, 더 좋은 건 트리플 역세권. 요즘
요즘까지는 이제 하도 많아져서 쿼드러플 역세권까지 오, 있죠. 네. 왕십리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많을수록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상가는 별도로 분석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단순히 환승 역세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뭐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릅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환승 역세권 쪽에 있는 그 주변의 상가는 영향력이 주택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승 역세권은요. 지하에서 지하로 가버리는 거지 네.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환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가 1층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환승 역세권이라고 해서 상가 같은 거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이걸 또 그냥 고지굿대로 믿고 사십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소비자가 어디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1층 쪽에 느낌이죠. 유동성은 거의 네. 없다는 거죠. 지하에서 지하로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지하의 상가 같은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1층 상가 같은 거는 가격만 비싸게 되고 사실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흐르는 지하철, 네. 그죠? 흐르는 노선, 그렇죠. 이런 노선 역세권은 의미가 없는. 네. 상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지상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사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뭐 투자처를 참 찾는데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우리 소장님 통해서 오늘은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한번 제 방송 계속 보시고요. 지혜로운 선택하시고 또 투자하셔서 좋은 투자의 득실도 한번 이득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